자, 여러분 이번엔 토픽 42에서 45 중개보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한 4문제 정도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자, 28회부터 한번 볼게요. 28회를 선정한 이유는 28회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 트렌드에도 크게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자, 1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는 뭐예요? 태결된 날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했죠? 틀렸고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죠? 범위 내에서 무효네요.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됐겠네요.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자, 주택 외는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 뭐예요? 주택이네요. 근데 주택 외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되면 그 실비를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실비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땐 어디로 한다고요? 항상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개대상물 소재지라고 되어 있네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항상 사무소 소재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주택이니까 시도조례인지 확인하고요. 자, 주택이니까 이것까진 맞았는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질문 또 나왔죠.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겠죠.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왜냐면 본인의 집에 권리를 분석해주고 현장 답사를 하고 이런 비용들이 나왔으니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중개보수 지급시기 또 나왔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으면 지급이 완료된 날. 자, 이전 문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때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완료된 날. 자, 주택 외 또 나왔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뭘로 한댔어요? 국토교통부 령으로 따른다고 했죠. 그 다음 중개 의뢰인에게 각각 받죠. 공동중개가 아닌 경우. 맞네요. 4번 고의 또는 과실이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한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맞네요. 정답이 5번이겠네요. 주택 소재지가 중개대상물 소재지랑 또 나왔어요.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디로 한다고요? 항상 사무소 소재지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일단 주택이에요. 주택이니까 시도조례 확인하고. 맞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틀렸네요. 주택 소재지를 관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기출지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지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문들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다음에 변형되든 똑같이 나오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기출은. 그리고 어쨌든 그 매뉴얼 자체가 출제를 기존 기출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을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만 달달 푼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29회가 이때가 이제 3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문제 더 풀게요. 29회가 이때 3문제 나왔었으니까 또 제가 합격한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에 관련된 중개보수는 1000분의 6, 임대차는 1000분의 6 한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최대 한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라 그랬죠. 이건 제가 이때 당시에는 1000분의 8이었는데 지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뀐 걸로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대 요율이. 자, 맞고요. 자, 그 다음 주택이니까 시도조례 확인해 주시고,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 꼭 확인해 주시고. 자, 2번 분양권 매매 중개한 경우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인데 여기서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총 분양대금 기준이 아니라 총 대금은 납입 기준입니다.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맞죠? 총 대금일 때는 총 분양대금인지 항상 보셔야 된다는 거. 납입 기준입니다. 분양이 아니고 강조합니다. 맞고요. 3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뭐만 보면 된다고요? 거래금액 큰 거 기준. 자, 큰 거 맞네요. 4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자, 2분의 1 포함한 경우에는 다 주택의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2분의 1 미만일 경우만 주택 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럼 정답이 5번일 수밖에 없는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오피스텔이구나. 자, 그러면 이게 상하수 시설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지 봐야죠. 이런 경우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면 주거용이라고 해서 매매는 뭐라고 해요? 0.5 외우시라 그랬고 임대차는 얼마? 0.4 따로의 정해진 보수 요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임대차에 관련된 건 뭐라고요? 0.4. 근데 여기 뭐예요?
뭐라고 돼 있네요. 이건 매매잖아요. 그죠? 정답은 5번. 좀 디테일하게 출제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었고 이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이건 풀 필요 없고 제가 수업 때 봤던 건데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거 자 0.5, 0.4 그죠? 이건 너무 쉽게 36회는 그냥 뭐 거저줬습니다. 그죠?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건 풀지 않고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4회 거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자, A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했어요. 자, 그럼 일단 사무소랑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르지 않으니까 이건 패스.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생략하고, 자, 매매랑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대요. 자, 그쵸? 동시에 중개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중개대상물의 동일한 거래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매매에 관한 것만 적용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이 안 된다면 각각 받겠죠. 자, 그래서 법령상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용의 전제가 있겠죠.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 임대인. 자, 여기 발표해보세요.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매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임대인 임차인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도인이 임차인이 됐고 을이 같은 사람 매수인인데 임대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한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을 동일한 거래 당사자가 동일한 기회에 했죠? 이게 뭐예요? 점유계정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떨 때 받아야 돼요? 매매만 받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 매매계약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매계약에 대해서 합의된 중개보수는 160만 원이네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 이걸로 바로 최고 한도액을 써버리면 여기 정답에 160만 원 이 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왜냐? 최대 요율이라고 했죠. 최고 한도 요율표가 있을 거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자, 주택이니까 이제 시도조례에 따르니까 나왔는데 2억에서 9억 원 매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0.4라고 돼 있죠. 자, 0.4면 지금 2억 5천이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럼 2.5억 곱하기 0.4를 해야 되네요. 얼마야 이거? 100만 원이거든요. 160만 원 받으면 안 돼요. 60만 원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볼 필요가 없죠. 지금 동동동 상황이니까. 점유계정 상황이니까. 그 정답은 1번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함정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문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선별을 했어요. 이게 이제 34회 때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해설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게 유튜브니까 화면 정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잠깐 둘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픽 45 중개보수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제가 또 시간 남으면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